딸만 셋인 우리 집은 어머니는 소심하고 아버지는 이기적이고 할머니는 매일 화를 냈어. 어이구 속상해. 딸만 셋이니 집안이 번창할 수가 있냐 말이야. 하루 종일 힘든 일과를 보내고 온 두 언니가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할머니의 아들 타령이 시작되었어. 나는 할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밥을 먹었지만 두 언니들은 달랐어. 할머니가 화를 내면 고개를 숙인 채로 묵묵히 앉아 있었어. 나는 언니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할머니에게 화를 내곤 했지. 그럴 때면 할머니는 나가서 왜 돈을 벌지 않느냐고 화를 냈어. 어머니는 훌쩍거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한 채 TV만 봤어. 나는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왠지 나 때문인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우울해졌어. 나는 일자리를 수소문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어. 한동안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나에게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는 교통편이나 급여 등 모든 조건이 좋은 편이었어. 나는 면접을 본 후에 입사가 확정되어서 출근하게 되었지. 사흘이 지나고 첫 출근 날이었어. 며칠 전과는 달리 빈자리가 눈에 많이 보여서 그 이유를 옆자리의 직원에게 물어보게 되었지. 요즘 이상하게 아픈 직원들이 많아요. 심한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직원도 있어요. 은하 씨도 조심하세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이내 잊고 바쁘게 지냈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도 아픈 직원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점점 더 늘어만 가는 빈자리가 왠지 모르게 오싹하게 느껴지는 거야. 옆자리의 직원은 코피를 계속해서 흘려서 피비린내 때문에 밥을 먹기가 힘들 정도였어. 나는 이곳에는 분명히 기이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더군다나 불길했던 건 병원에 입원한 직원 중에서 한두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몹시 좋지 않았어. 나는 밥을 먹다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와는 달리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면서 말을 했어. 아이고 이거사. 거기는 틀림없이 도깨비터야. 도깨비터는 잘못 다루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야. 당장 그만둬. 할머니, 어렵게 입사한 직장인데 어떻게 그만둬요? 나는 그만두라는 할머니의 말이 반갑지 않았어. 왜 취업을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던 할머니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니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 한참 후에 할머니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 그럼 일단 그곳이 도깨비터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지. 퇴근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괜찮을지 걱정이구나. 사무실 안쪽 모서리 두 곳에 소주를 종이컵 한가득 부어서 두도록 해. 만약 그곳이 도깨비터가 맞다면 소주잔이 비워져 있을 거야. 나는 할머니의 말처럼 소주가 가득 담긴 잔을 두 곳에 두고서 퇴근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너무 궁금해서 가장 먼저 출근한 후에 소주잔을 확인했어. 과연 할머니의 말처럼 소주잔 두 개 모두 바짝 말라서 소주를 부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어. 그럼 정말 회사에 도깨비가 있다는 말인지 혼란스럽기만 했어. 할머니는 도깨비가 있다면 무조건 돼지고기로 달래야 한다며 막걸리에 돼지고기 수육을 담아서 모서리에 두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는 절대 밤 10시 이후로는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 나는 할머니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키는 대로 했어. 다음 날 아침이었어. 신기하게도 아파서 나오지 못했던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무탈하게 나오기 시작했어. 회사는 다시 활기찬 직원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고 차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어. 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어.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할머니의 경고를 잊고 있었어. 괴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난 그날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자리의 직원과 함께 야근을 하게 되었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정도 일을 끝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옆자리의 직원은 방해가 될 듯해서 메모만 남기고 먼저 간다며 퇴근을 한 후였어. 나는 무심히 퇴근 준비를 하다가 시계를 보니 10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지. 그때서야 나는 잊고 있었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사무실에 있으면 안 돼. 도깨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큰일 나. 그래도 그렇지. 도깨비도 귀신인데 자정이 넘어야 나오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퇴근 준비를 했어. 그때였어.
뒤쪽에 비어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웃는 것 같았어. 아니, 다 퇴근했는데 누구지? 나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그곳에는 기이한 모습의 남자가 있었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인매는 길게 찢어져 있었고 툭 튀어나온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한눈에 도깨비의 모습이란 걸 알 수 있었어. 나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피눈물을 줄줄 흘리는 처녀 귀신의 오싹한 모습은 정말 무서워하지만 눈알이 툭 튀어나온 도깨비의 모습은 생각만큼 무섭지는 않았어. 그러자 도깨비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썩어서 뭉그러진 얼굴에서는 진물이 줄줄 흐르는 징그러운 모습의 귀신으로 모습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썩은 냄새와 지독한 악취가 뒤섞인 냄새를 확 풍기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너무나도 지독한 냄새와 귓가에서 들리는 도깨비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눈앞이 가물거렸지만 할머니의 말이 떠올라서 이를 악물고 참았어. 도깨비나 귀신들은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거였어.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가족 중 누군가가 이름을 2번 부르면 재수없다며 화를 내곤 했어. 나는 평소에 귀신이나 도깨비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미워했어.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믿게 될 것 같아. 귀신이나 도깨비는 정말 있기 때문이지.